그럼 본격적으로 이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코인 사기 그 유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기 방식은 아주 우리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사기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좀 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문구들이 나가면서 그 문구들에 보면 정말로 이제 좀 쉽게 누구나 쉽게 돈을 코인을 통해서 벌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자극적인 문구가 나가 있고 네. 그 문구를 이용을 해서 아 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 문구를 클릭을 해서 거기에 네. 이제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투자금만 챙긴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썸네일이 실제 썸네일을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내용이 되게 그럴듯해서 저도 끝까지 한번 봤는데 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그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수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냐면 3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남성분이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줬던 그 영상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 뭔가 돈을 좀 쉽게 벌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고서 이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접근을 했더니 어떤 젊은 투자자분이 등장을 해서 실제로 30억 원 어떤 그런 투자 수익을 낸 잔고 계좌까지 인증을 하고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인증을 보고 나서는 이제 아 정말로 이렇게 투자 수익을 내가 낼 수 있구나라는 그 어떤 판단이 좀 확신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남성분이 말하자면 이제 광고를 보고 들어가 상담을 한 남성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투자를 굳이 직접 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네. 편한 방법으로 본인한테 돈을 맡기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해서 어떤 신종의 어떤 새로운 투자 기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8시간마다 약 0.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젊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잔고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했으면 믿지 못했을 텐데 그런 걸 보니까 또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 투자할 때는 일단은 소액을 투자를 하고요. 근데 네. 그 소액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소액 투자했을 때는 이게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수익이 좀 나옵니다. 좋아요, 항상.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700만 원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추가 투자를 갖다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10만 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났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700만 원 투자를 추가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남성이 이제 투자를 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코인의 어떤 그런 이제 거래를 대신 맡긴 네. 그 거래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먹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이게 흔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그만큼 좀 흔한 유형이기 때문에 가져온 이유도 있거든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710만 원이라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좀 없었던 어떤 그런 사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이제 유사투자 자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다가 듣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뭔가 이제 이 어떤 주식이나 어떤 그런 투자 상품이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을 낼 것 같아서 네. 그 정보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뭔가 손해를 봤다 이런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네.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투자 수익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 거래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그런 어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거래를 해준다고 도와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의 어떤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신 거래를 해줘서 투자 수익을 낸다는 그 거래소에 가입한 사람이 약 10만 명이고 현재 확인된 어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금액을 단순 계산했을 때만 피해 금액이 1,000억대가 넘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폐쇄된 거래소에 네. 가입한 사람만 10만 명이고 피해액은 1,000억대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네.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분들 단체로 모여서 단체 소송을 제기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어떤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많은 어떤 그런 사기 사건에서는 사실상 어떤 그런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피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피해 금액도 크고
그래서 수사나 이런 조사를 해야 될 것도 굉장히 양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결과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영상 썸네일을 보여드렸지만 이 자극적인 글씨 옆에 실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재생해보면 사람이 나와서 실제 계좌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인증도 하고 계좌 인증을 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지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네. 그 내용을 보고 좀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제 뉴스 기사 내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그 광고하는 그 내용대로 투자 수익을 많이 낸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분들로 그냥 이제 돈을 받고 연기를 한 내가 이만큼 투자 수익을 냈다라고 실제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투자 수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네. 연기를 하신 분이고 아무래도 연기자들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믿게끔 그렇게 네. 이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기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걸 우리가 이제 방조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군가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면 네. 방조범을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범인데요. 만약에 그 연기자분이 어떤 그런 방송의 내용이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죠, 광고입니다. 네. 그 광고의 내용이 범죄였던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네. 알면서도 그냥 본인이 어떤 그런 생계나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몰랐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냥 뭐 드라마나 광고 촬영인 줄 알았다는 게 이 계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투자하세요, 수익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몰랐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가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연기자분들이 이렇게 방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드라마나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이제 네. 광고가 아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속였을 경우에만 이제 네. 그래도 좀 촬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광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한 번쯤 더 의심을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 내막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출연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게 범죄다 이런 것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촬영을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제가 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범죄에 많이 관여는 네.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기치는 범죄를 하면서 방조한 어떻게 보면 죄. 그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먹튀를 하고 잠적해버린 거래소입니다. 찾을 수는 있을까요? 사실상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찾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된 어떤 그런 유형의 사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대규모 피해자가 작정하고, 발생했고 그쵸,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벌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 실제 거래소의 어떤 그런 운영 자체는 뭐 해외에서 했다든지 뭐 국내의 어떤 그런 이제 거래소를 운영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들은 국내에 없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 실제로 범인들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모든 사기 사건이 그렇지만 관건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네.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좀 경각심을 느끼면서 좀 투자를 좀 신중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런 피해가 네.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떤 노력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를 한다는 거는 선처를 구하고 형량에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좀 완화돼서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많은 피해자랑 형사 합의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처벌을 각오하고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체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이나 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단체 소송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이런 피해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승소를 해서 이제 네. 피해 금액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는 이제 보통 단체 소송은 그래도 그나마 비용이 좀 저렴하긴 하는데요. 일반 소송보다는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렴한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 비용만 날리고 피해 복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기대치를 낮추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희 피해 사례자를 비롯한 단체 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마음을 비우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쉽지 변호사로서 않죠. 좀 네. 드릴 말씀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피해본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금액이 있지만 그거 외에 앞으로 향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피해 부분은 좀 우선 좀 이제 잊어주시고 좀 일상에 네. 집중하시면서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마음을 비우시고 법률 전문가한테 소송을 맡긴 다음에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